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대인자학원에서 영어를 수업하고 있는 장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갑자기 이제 첫 스타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은 항상 중요하니까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회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좀 짧지만 어머님들 좋은 정보랑 또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학생도 혹시 와 있나요? 그렇죠. 학생도 와 있고 아버님들도 와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입시 관련된 변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요즘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에 말도 많고 막 변화도 많은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수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이 겨울방학이라는 중요한 시기 동안에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좀 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하면 솔직히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서 스타트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확신이 들게끔 제가 오늘 설명회를 준비했고요. 크게는 5가지인데 제가 오늘 어머님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대인자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메가스터디나 대치명의 대치2강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어머님들한테 키워드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장가윤이라는 영어 강사는 어려운 시험에서 결과를 낼 줄 아는 강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 게 얘들아 쉴 때는 쉬고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나 혹은 이제 14주 이렇게 겨울방학 커리큘럼 때 아이들을 빡세게 이렇게 잡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할 때도 가끔씩은 있어요. 저희가 이따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리큘럼이 굉장히 촘촘하고 관리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결국 결과로는 나옵니다. 아이들이 내신이나 방학 때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결과로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결과로 나오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구나 확신도 생기고 성취감도 갖게 되거든요. 이전에 힘들었던 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서 결과를 냅니다. 올해 이제 2023년 저랑 수업을 했었던 목동 수강생 전원이 1, 2,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만 있었던 건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지금 3번의 시험을 겪었는데 3번 전부 다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았던 친구들도 많고 또 이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랑 딱 7주 내신 수업하고 나서 여기 지금 40점 향상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 설명회 자료를 딱 보내고 나서 카톡이 딱 왔어요. 근데 카톡이 왔는데 그 학생한테 이렇게 갑자기 기프티콘이 오면서 선생님 저 이번에 이제 그 수강 성적 같은 거 정정을 했는데 점수가 더 올라서 49.2점이 향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가 음료 쿠폰을 막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50점 가량 향상을 시키면서 3등급에 딱 안착을 시켜놨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동상고라는 자사고 학생들은 한 120명 가량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문과, 이과, 전교 1등 포함해서 많은 전교권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조금 어렵고 또 요즘에 고등학교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에서 결과를 낼 줄 아는 강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들이 요즘에 설명회 시즌이니까 이렇게 설명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정말로 많이 들을 얘기예요. 들으실 얘기예요. 요거는 항상 나올 얘기인데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설명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깔끔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등 영어는 쉽고 그냥 고등 영어는 어렵고 어려워야 하고 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시죠? 중등 영어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90점 이상 받으면 A등급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어머니 선생님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늘 A등급을 받았고 늘 100점을 받았고 정말 많이 듣거든요. 토플 탭스도 했고 어렸을 때 이제 영유도 다녔고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20%에서 40%나 차지를 한다는 게 문제죠.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안타깝게도 줄 세우기가 시작이 돼요. 이거 뭐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1등급은 4%죠. 2등급은 몇 %죠? 11%. 3등급은 23%, 4등급이 40%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던 우리 학생 중 누군가는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는 3등급, 4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영어 시험이 조금 쉬웠다. 그러면 뭐 동점자가 많이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등급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럼 2등급부터 줄 세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쉬우면 쉬울수록 아이들한테 좋을까요?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은, 고등학교 시험은 특히나 어려워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제가 지금 6개 목동 지역의 내신 영어 특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장치를 조금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남고고, 또 요 아이들은 이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과, 특히나 영어에 대한 막 탐구 정신이 그렇게 없어요. 있지 않아요. 막 영어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파헤쳐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을 굉장히 지엽적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공부를 했느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만약에 중간고사 때 조금 쉬웠어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는 무조건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는데 30문항 중에서 9문항까지 출제를 하기도 해요. 외부 지문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별력을 내는 학교고, 신목고나 지금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동 지역 내 시험 문제를 쫙 풀이를 해봤을 때 가장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는, 근데 또 잘 출제를 하는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신목고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50점대라는 건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과서조차도 변형을 해요. 그래서 암기가 절대 통하지 않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틀린 개수를 고르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요 어법 문제를 잠깐 한번 볼게요. 요런 고등학교 어법 문제에서 너 여기에 틀린 거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아이가 한 70질문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요거를 딱 현장에서 봤을 때 한 3개를 찾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1개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럼 3.7점에서 5점 정도 감점이 되면은 등급은 1개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강서구나 목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문이나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해서 변별력을 가르려고 하는 학교다. 그래서 제가 목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1, 2, 3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차이는요, 절대 실력 차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첫 번째로는 그 7, 8주라는 내신 기간 동안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를 했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 본 강사가 얼마나 잘 짚어서 설명을 해줬느냐. 어디까지 설명을 해줬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 주시면서 어떻게 이번 겨울방학 때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내신 영어 미리 보기 문제들을 조금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어머님들 혹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이제 구상을 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혹시 나는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아와 같은 이따만한 책 아시죠? 엄청 두꺼운 책. 그거 사서 모의고사를 한 회씩 풀이하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분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시구나. 다행입니다.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윈터스쿨 같은 데 가면은 한 회분 풀고 해설 강의하고 이제 요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혹은 뭐 시중에 있는 자료집 있죠. 뭐 문법서, 뭐 어법끝 이런 이제 고등 영문법이나 고등 서술형 책보다는 가장 그 트렌드를, 그 변형을 가장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거는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만 풀이를 하지 마시고요. 원래 원문이 이거였는데 뭐 수능 특강 라이트라든지 뭐 보통 부교재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문은 이거였는데 이 원문에서 이 학교는 어떻게 변형을 자주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를 하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어머님들이 꼭 각인을 시켜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꼭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뭐 학부모 커뮤니티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대표 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글들의 대표적인 거 2개를 갖고 왔어요. 영어가 이렇게 발목을 잡네요. 내신학원 옮겨가면서 더 빡세게 봤는데 안 돼요. 9월 모의고사는 다 맞는데 학교 내신은 3등급이다. 밑에도 저희 아이도 딱 이래요. 너무 다른 과목이 아깝고 기껏 따놓은 다른 내신을 끄집어내리는 게 영어다. 영어라는 과목이 내신에서는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됐거든요. 아이들도 실제로 느껴요.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너희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어떤 과목에 가장 어려움을 느꼈느냐.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이미 나와 있어요. 밑에. 그쵸? 1위가 수학인데요. 2위가 정말 꽤 높은 수치로 27.8% 영어를 꼽아요. 솔직히 지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 애는 영어 즐겨 하는데 곧잘 하는데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있나요? 많이 했으면 많이 했지 안 한 친구들은 없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는 과목은요. 영포자 거의 없어요. 수포자 많아요. 영포자는 진짜 거의 없거든요. 상위권이 너무 도톰하고 너무 촘촘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하나의 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과목.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실수를 잡지 못하면 등급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첫 스타트에서 잘 끊을 수 있을까? 좀 앞서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크게는 3가지예요. 첫째는 개념, 둘째는 적용, 셋째는 습관인데 뭐 이거 다 아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개념과 적용과 습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컨텐츠로 녹이느냐,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개념인데요. 물론 개념이라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놓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뭘 조금 더 했으면 좋겠냐면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요. 안타깝게도 중학교 때 배웠던 것만 배워요. 그리고 아무리 어학원에서 높은 레벨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배웠던 거 영문법 그대로 배우고 추가적으로 고2 모의고사 풀고 고3 모의고사 풀고 토플 풀고 탭스 풀어요. 그러니까 문법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만 배워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년 예비고1 목동 수업을 여기서 하거든요. 수업을 할 때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집돼요.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풀어요. 관계사, 분사 모르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잘 풀거든요. 근데 그 외에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요거 킬러로 낸다 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나 저거 처음 들었던 건데 애들 눈이 이상해져요. 오갈 데가 없어지고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하고 찾아와요. 그 파트를 제가 조금 몇 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14주 커리큘럼을 일부러 굉장히 자세하게 넣어놨거든요. 그거 한 번만 펴볼게요. 저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서 얘도 알고 있고 쟤도 알고 있고 쟤도 알고 있는 관계사나 분사구문 이런 데서 킬러 문항을 출제할까요? 절대로 출제하지 않겠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건 변별력을 가를 수가 없는 문항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출제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학교에서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얘네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 그 부분이 어디냐면 1주 차이는 동사의 수일치. 아이들이 정말 많이 놓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5주차에 준동사에서 동사와 준동사의 차이. 여기에 본동사가 들어갈래? 아니면 ing가 들어갈래? 본동사가 들어갈래? 투부정사가 들어갈래? 이런 포인트에서 아이들이 자주 놓치곤 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리고 관계사 파트에서요. 33, 4, 35, 6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풀어요. 물론 저희도 이제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복합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전에 수업을 들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개념은 알고 있지만 이게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유형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고, 그 밑에 관계대명사와 대명사의 차이, 뭐 예를 들어서 most of them이냐 아니면 most of which를 쓸 거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별을 할 것인지, 요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뭐 삽입절 같은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대시냐 와시냐 이렇게 물어봐 놓고 뒤에는 주어 동사 나왔을 때 뒷문장이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아이들이 잘 파악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이중관계대명사, 요것도 의행해요. 애들이 선행사가 있는데 그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2개가 꾸며주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게 중학교 영문법이나 혹은 시중에 있는 고등 영문법에는 다뤄지지 않는 파트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번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확장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수업에서 백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현장 강의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쭉 판사한 것들을 아이들이 백지에다가 녹여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각인시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이제 근거 파악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빡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수업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했을 때 정답만 띡 내는 거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독해 문제 하나를 풀어도 이 지문의 소재가 뭔지, 이 지문에서 전개 구조가 뭔지, 이 지문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문장이 뭔지, 그래서 너는 왜 이걸 정답으로 골랐는지, 그게 왜 틀린 건지를 전부 모든 전문항을 파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써야만 저희가 패스 처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이 부분이 부족했다 하면 불러서 체크하고 어머님한테 바로 피드백 드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이 끝났으면 적용이 잘 되어야 되죠. 암기가 통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변형이, 어떤 변형이 나오더라도 풀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문제가 뭐라 그랬죠, 어머님들? 기출문제요. 기출문제가 그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에 있는 지역, 그리고 뭐 목동에 있는 학교, 모든 학교들의 5개년치 문제들을 다 풀이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아까 전에 14주 커리큘럼의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에다가 다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다 파악을 해볼 거고, 보시는 것처럼 실전 고등 기출 테스트는 뭐냐? 그 14주 커리큘럼 보시면 10주 플러스 11, 12, 13, 14는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10주 커리큘럼, 12주 커리큘럼 이렇게 하고 끝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애들이 이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서 요거를 회차를 조금 더 늘렸어요. 뭐냐? 실제 고등학교 내신처럼 미리 공부하고 미리 모의 테스트 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신 시험지처럼 작성을 해서 애들이 문제풀이하고 OMR 작성해보고 어머님들한테 성적 발송하는 그 과정이 4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뭐니 해도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제일 갖췄으면 하는 습관 형성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어는 언어다. 영어는 언어다.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처럼 엉덩이 7시간, 10시간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영어라는 건 언어기 때문에 매일 자주 보면서 자주 체득하고 자주 체화시키고 그 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까 전에 그 보셨다시피 그 타 학교에 내신 1.0을 받은 2학년 학생이 있어요. 1.0을 유지하는 건 신이에요. 이제 곧 느끼시겠지만 1.0, 내신 1.0이라는 건 진짜 신입니다.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가야 돼요. 이 친구한테 너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요거 줘봐봐. 너가 작성한 거 한번 줘봐봐 하고 딱 보면은 얘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지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국어 모의고사 시작되는 시점에 비문학을 풀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쯤 되면은 듣기를 한대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영어 단어를 매일 외워요.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몰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는 체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물어봤을 때 너네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영어 학습에 더 집중을 하고 싶냐, 어디를 더 보완하고 싶어 물어보면은 1위가 어휘인데, 자 이제 우리 학생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어머님들은 우리 자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단어 암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어 암기는요,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난 단어 암기하는 거 너무 어려워 하는 친구들이 있고, 난 단어는 금방 외우는데 토요일에 시험이면 막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호로록 읽고 호로록 풀고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 머릿속에서 장기 기억으로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아니 이게 지문을 보고 외웠던 걸 끄집어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만 외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요. 강제성 플러스 누적 암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매일 단어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토요일 수업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은 좀 쉴게요. 우리 애들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토요일 현장 강의고요. 월요일에 데이 1, 화요일에 데이 2, 3, 4, 5. 매일 50개씩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제어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휘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5 하면은 250개죠? 그리고 14주 하면은 한 3,000개 이상 암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 한번 왔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위클리 단어 테스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 암기하고 기출 암기를 미리 다 하고 가게끔 할 거고요. 커트라인은 몇 점일 것 같으세요? 90점이요? 100점이에요. 커트라인은 100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못할 것 같죠? 진짜 잘해요. 이게 딱 습관만 잘 만들어주고 그 분위기만 잘 형성이 되면 곧잘 잘합니다. 자, 그리고 과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한 권씩 이렇게 배부를 받게 될 거예요. 그 안에는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 1 안에 단어 어법 구문 독해 서술형, 데이 2에 단어 어법 구문 독해 서술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적게 빨리 풀면은 30분. 조금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1시간. 그래서 매일 몰아서 뭐 학원 가기 전에 3시간, 4시간 엉덩이 붙이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매일 30분씩 매일 1시간씩 공부하는 친구들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어머님들 단어 테스트나 이렇게 과제 매일 검사하는 거요. 물론 보람찰 때도 있어요. 예비고1 학생들 지금도 연락하거든요. 작년에 수업했던 친구들 뭐 명덕고 가고 뭐 상상고 가고 해도 지금도 연락을 하면 내가 옳았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인간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는 해요. 매일 밤 12시에 막 핸드폰 붙잡고 있고 애들 막 단어 까먹었다고 암기 안 하면 막 복합 매니저 붙여가지고 암기시키고 하면은 와 이거 언제 끝나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왜 하냐면 매년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꼭 계세요. 우리 애가 절대 이런 애가 아닌데 이런 애가 절대 아닌데 학원 끝나고 보통 수학학원 끝나고 집에 딱 오면은 11시인데 핸드폰을 붙잡고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밥도 안 먹고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서 단어 암기를 하고 과제를 하고 막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한대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고 이게 진짜 관리를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번에 14주라는 그 겨울방학 커리큘럼 동안에 그 감동을 꼭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제 수업은요. 목동하고 이제 대치권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풀이를 해보자라는 수업입니다. 11월 18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2시부터 5시 수업인데 클리닉 중요합니다. 클리닉은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온라인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 단어, 매일 과제 제출하는 프로그램 전원 참여고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준 과제 이외에 본인이 좀 더 욕심을 부려서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거 뭐 시중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조금 더 옆에서 질문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와서 공부를 하면 되고 혹은 테스트에서 살짝 미통과가 됐다. 그럼 당연히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 친구들은 현장에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고요. 어머님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또 어머님들이랑 막 문자하고 전화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